초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 1차 시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 꾸러기 기후탐험대 2학년 대표 태양이는 친구들 주변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후변화 연구소의 박사님을 찾아가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여기는 제 친구 할아버지가 채소들을 키우는 밭이에요. 이번 여름에 날씨가 무척 더웠을 때 뜨거운 태양에 지친 채소들에게 물을 주시다가 쓰러지셨대요. 우리나라 여름도 이제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고 마는군요.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박사님, 오늘은 눈이 매우 많이 와서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린 게 거의 100년 만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눈이 올 수 있다니 우리나라의 기후도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군요. 박사님, 자꾸 친구들과 제 휴대폰으로 긴급 재난 문자가 울리고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던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긴급 재난 문자가 벌써 3번째인데 아주 큰 태풍이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도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크면 안 될 텐데.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이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매우 더운 날씨가 되거나 반대로 엄청 추운 날씨가 되기도 해요. 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거나 태풍을 더 센 태풍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바꾸기도 하고 바닷물이 점점 따뜻해져 바닷물의 높이도 점점 높아져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럼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치거나 집이 부서질 수도 있어서 사는 곳을 떠날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그만큼 기후변화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후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에 따른 학습 내용도 함께 살펴보세요. 1. 기후변화의 모습 태양 학생, 오늘 날씨가 어떤 것 같나요? 오늘 아침에는 엄마가 춥고 눈이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모자랑 목도리, 장갑을 챙겨주셨어요. 그렇군요. TV나 어플에서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덥고 추울지, 바람이 얼마나 불지, 비가 얼마나 내릴지, 즉 기온, 바람, 비 등에 대해 알려주곤 하는데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TV나 어플에서 얼마나 덥고 추울지, 바람이 얼마나 불지, 비가 얼마나 내릴지 알려주는 건 바로 날씨 아닌가요? 박사님, 저도 날씨는 알아요. 우리 저번에 현장학습 갈 때도 비가 올까봐 날씨가 어떨지 찾아봤거든요. 맞아요. 바로 날씨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날씨가 어땠을까요? 추운데 옷을 얇게 입고 나가 놀다가 감기에 걸려서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그랬군요. 사실 옛날 또 더 옛날의 날씨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날씨가 나타난다고 해요. 박사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겨울방학 날 눈이 온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매년 겨울방학이 다가오면 눈이 내릴지도 모른다고 기대를 하게 되죠. 저는 작년에도 겨울방학 날에 눈이 내릴까 기대했는데 결국 눈이 오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기대를 했고 아주 옛날에도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 말은 즉 겨울방학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비슷한 날씨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날씨에 대한 정보들이 모이고 모여서 20년에서 30년 동안의 날씨를 평균 낸 것을 바로 기후라고 한답니다. 아, 그럼 날씨의 평균 상태를 기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요, 박사님, 기후는 모든 나라가 다 똑같나요? 아니요. 기후는 지역에 따라 아주 다양하답니다. 태영 학생, 아프리카나 북극을 알고 있나요? 네, 알아요. 아프리카는 1년 내내 아주 더운 나라이고, 북극은 1년 내내 꽁꽁 얼어있는 아주 추운 곳이잖아요. 정확해요. 또 아주 건조하고 더워서 비가 오지 않는 곳도 있지만 덥고 비가 자주 내리는 곳도 있답니다. 그리고 겨울이 아주 길고 여름이 아주 짧은 곳도 있어요. 반대로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은 곳도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1년의 날씨가 각각 어떻죠?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잖아요. 봄은 따뜻하고 꽃이 피는 계절이고, 여름엔 아주 덥지만 비가 자주 내려요. 또 가을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예쁜 단풍을 볼 수 있고요. 겨울에는 아주 춥지만 눈이 내려서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역시 우리 태영 학생은 모르는 게 없네요.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다른 날씨를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살기 참 좋은 곳이죠. 박사님, 그럼 이런 기후가 한번 정해지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태영 학생, 변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변화요? 변화란 말 그대로 변하는 거, 바뀌는 걸 말하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변화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바뀌어 달라지는 것을 말하죠. 그럼 기후가 변화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기후가 변한다는 건 날씨의 평균 상태가 바뀌는 건가요? 정확해요. 날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평균 상태가 변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기후 변화라고 말해요. 아, 그래서 제 친구 할아버지가 너무 뜨거워진 날씨에 쓰러지신 것도, 아주 많은 눈이 내려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매우 큰 태풍이 계속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것도 모두 이 기후가 변화해서 그랬던 건가 봐요. 아주 잘 이해했어요. 또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기온이 많이 올라서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후가 변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겠죠? 조금 걱정되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금 약 1.7도 정도 올랐어요. 지구가 0.74도 오른 것에 비해서 1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아, 그래서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해서 봄과 가을엔 예쁜 꽃과 단풍을 즐길 수 있었고, 여름엔 시원한 물놀이를, 겨울엔 눈사람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름이 더 길어지는 바람에 다른 계절에 재밌게 놀기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계절에 맞지 않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추워지거나 더워지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계절을 즐기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2.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 박사님, 그럼 이런 기후변화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구의 온실가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실가스는 지구에게 이불과 같은 존재거든요. 지구에게도 이불이 있나요? 지구가 덮고 있는 온실가스 이불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이렇게 여러 종류 기체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리 푸른 지구는 여러 종류의 기체로 둘러싸여 있고 이러한 두꺼운 공기층을 대기라고 부르는데요. 공기를 총 100개라고 한다면 질소 78개, 산소 21개, 기타 다른 기체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타 다른 기체 중에는 온실가스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온실가스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많이 덮어도 따뜻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치 추운 겨울에 이불을 따뜻하게 덮은 것 같죠? 우리는 이 온실가스 때문에 너무 춥지 않게 다른 생물들과 함께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라도 이불을 너무 많이 덮고 있으면 더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온실가스가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의 온도가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걸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한답니다. 태양 학생, 우리가 사는 지구에 빛을 비추고 따뜻한 열을 주는 것이 뭔지 아나요? 제 이름, 태양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태양은 저 멀리서 지구의 100이라는 에너지로 도착한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 50은 지구에서 흡수할 수 있고요. 20은 대기에서 흡수한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은 어디로 갈까요? 지구에 도착하지 못한 거니까 다시 우주로 돌아가나 봐요. 그럼 태양 에너지가 30이나 지구로 도착하지 못했으니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추워질 것 같은데요? 100 중에 30이나 없어지는 거니까 조금 걱정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온실가스라는 기체가 지구 밖으로 날아가는 에너지를 붙잡아 흡수하면서 지구가 추워지지 않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온실가스는 중요한 일을 하는 친구네요. 이렇게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현상을 자연적 온실 효과라고 한답니다. 자연적 온실 효과? 그럼 이 효과가 없다면 지구는 추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가 우주로 모두 빠져나가 버려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로 떨어지고 지구는 얼음으로 뒤덮일 거예요. 그럼 박사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온실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순 없어요. 온실가스는 주로 이산화탄소라는 가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는 주로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스랍니다.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게 뭔가요?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말하는데요. 자세히 말하면 바로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동차를 많이 타거나 땅을 파헤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아지다 보니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아,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후도 바뀐 거구나? 역시 우리 태양 학생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군요. 이렇게 기후가 바뀌게 된 것을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죠. 사실 기후는 자연적으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의 활동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실험하고 또 증명하고 있죠. 그렇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든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태양 학생, 다음에는 이런 기후 변화로 어떻게 생활이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박사님. 저도 어떻게 생활이 달라졌는지 가족들과 대화해보면서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앞서 배운 내용을 함께 정리해요. 현장 체험 학습을 앞둔 어느 날,
태양인의 반 담임 선생님께서 종례 시간에 내일 준비물에 대해 퀴즈를 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내일 우리 반은 다 같이 눈썰매장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날 거예요. 눈이 아주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태양이가 얘기해 볼까요?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는 날에는 털모자와 목도리, 장갑이 필요해요. 눈썰매를 탈 때 찬바람을 맞기 때문에 얼굴과 목, 손이 시려울 수 있거든요. 아주 정확해요.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꼭 잊지 말고 챙겨오도록 해요. 이번 시간에는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바뀐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